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영국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퇴가 급증하고 일부 명문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퇴 선언은 단순한 학업 포기나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학교에서 안전도, 미래도 느낄 수 없다는 학생들의 작지만 절박한 현실, 인식과 조용한 저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뜻밖에도 한국 수학 여행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수학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왓슨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7살 소녀이며 첼트넘 레이디스 칼리지라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학교 이름을 생소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국 안에서는 특히 상류층 사이에선 이 학교가 가진 상징성과 전통이 대단합니다. 여왕님의 손녀부터 유명 정치인의 딸까지 입학생 명단만 봐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전 그 학교에 수석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집안은 전형적인 중산층보단 조금 더 상류층에 가까운 편이었지만 학비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저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공부하고 바이올린 연습하고 라틴어로 토론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제게 세상은 런던 중심의 세계였고 저는 그 체계 속에서 누구보다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이번 수학여행 목적지 때문이었죠. 올해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강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눈을 마주치며 말을 아꼈고 곧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진짜야 한국이면 북한이랑 붙어있는 나라 맞지 않아? 우리 그런데 가도 되는 거야? 혼란과 당황이 교내를 감쌌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하필 서울이지? 뉴욕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한참 후 옆자리에 앉아있던 애나 블레이크가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교장 선생님 미친 거 아냐? 서울이 뭔데? 아시아 쪽은 솔직히 좀 위험하지 않아? 애나는 저의 절친한 친구로 늘 직설적이고 솔직한 아이예요. 평소에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단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성격이죠. 그녀의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애나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며칠 후 교내 대강당에서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매우 단호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류, 콘텐츠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기술, 교육, 문화 면에서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과 학생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까? 혹시 언론이 과장해서 만든 이미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지요. 그리고 결국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트렁크를 끌고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아서 왓슨은 긴 코트를 입고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그분은 단 한마디도 웃지 않으셨어요. 한국이라니? 거기 치안은 괜찮은 거냐? 그리고 음식은 너랑 안 맞을지도 몰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아버지는 옥스퍼드 출신의 법학자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중시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때론 그런 사고방식이 낯선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어머니 엘렌 왓슨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새로운 경험도 결국 내 일부가 될 거야. 다만 급하게 판단하지는 말아줘. 그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그 속에는 너는 결국 돌아올 거야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작게 고개를 숙이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런던을 벗어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그냥 또 하나의 특별활동이길 바란다. 하지만 그 바람은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솔직히 멍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정돈돼 있었고 그 과정이 믿기지 않을 만큼 효율적이었어요. 여권 심사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공항 곳곳에는 무인 로봇과 전광판 안내 시스템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애나, 너 이거 봐. 진짜 영화 세트장 같지 않아? 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하자 애나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와, 나 솔직히 반성 중이야. 이런 느낌일 줄은 몰랐어. 그렇게 저희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화려해졌고 고층 빌딩 사이를 달리는 동안 여기가 진짜 한국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을 열어두고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과는 전혀 다른 빛깔의 도시, 익숙하지 않지만 낯설지 않은 공기.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두근거리는 감정이 일기 시작했어요. 혹시 뭔가 기대해도 되는 걸까?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는데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양의 한 나라라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영국에서 봐왔던 영상 속 서울은 K-팝 무대나 한류 드라마 속 이미지가 전부였기에 이렇게 정돈되고 세련된 도시에 직접 발을 들인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강남에 위치한 한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체크인을 도와주신 분들이 모두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 주셨고 저희가 다소 피곤해 보이자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제게는 참 인상 깊었고 아주 작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환대였기에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였는데 그곳에서 만난 김소연이라는 친구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소연이는 또렷한 눈매와 단정한 교복 차림의 소녀였고 영어 발음이 너무나도 유창해서 처음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토박이 서울 학생이었고 자신의 꿈은 유엔에서 일하는 국제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당당한 말투와 뚜렷한 목표의식에 저는 순식간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한국에서는요, 공부를 단순히 성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단지 점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죠. 소연이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이란 단어를 듣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공동체나 사회와 연결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강남구청에서 마련한 미래 교육 체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교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인공지능 기반 학습 시스템, 실시간 번역 프로그램, VR을 이용한 과학 수업까지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수업 방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건 본 적 없어. 이건 미래야. 애나가 옆에서 중얼이듯 말했지만 저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자부했던 영국 교육은 어쩌면 정체돼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저녁 시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하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체험하는 일정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마치 호텔 뷔페와 같았습니다. 다양한 반찬, 영양소를 고려한 구성, 그리고 깔끔한 위생 상태. 무엇보다 학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게 진짜야? 그냥 고등학교 급식이라고? 애나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습니다. 그 반응은 비단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죠. 저희 모두가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솔직히 말해 급식은 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메뉴, 지나치게 짠 음식, 때때로 얼어붙은 채 나오는 빵까지. 그런 환경에서 매일을 버티던 저희에겐 한국의 급식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학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서울교육청 미래학교 프로젝트 센터에서 본 자료들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입시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프로젝트형 수업,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수평적 소통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차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자꾸만 꿈틀거렸어요. 한때는 서울이 그저 잘 포장된 동양의 한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교육의 미래이자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는 사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애나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 여기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 너도 그래?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게 들렸고 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는 부모님의 얼굴이 첼트넘 캠퍼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또렷하게 서울의 교실, 서울의 거리, 서울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공공기관, 연구소를 오갔고 체험과 답사,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일정이 흥미롭고 새로웠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꽤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달리 몸이 찌뿌듯하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모기 물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옷이 스치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민감해졌습니다. 등 쪽 한켠에 붉은 반점과 수포가 퍼지기 시작했고 밤이 되자 열까지 오르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애나에게 등을 보여주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이건 그냥 피부 트러블이 아니야. 무조건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문제는 그날이 일요일 오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영국 같았으면 응급실 외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예약 없이 병원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친구 김소연은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근처에 365일 진료하는 병원이 있어. 지금도 운영 중이래. 내가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 그녀는 한국어로 빠르게 통화를 마친 후 저를 안심시키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가자. 접수도 해놨어. 택시 부를게. 그렇게 저는 소연, 애나와 함께 주말 저녁 서울 시내의 한 365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몸 상태도 안 좋고 긴장도 많이 되어 있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대기실은 조용하고 정돈돼 있었고 간호사분이 유창한 영어로 제게 증상을 물어보셨습니다. 의료기록을 빠르게 입력한 후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침착하고 따뜻한 말투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대상포진입니다.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네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는 어렵지 않아요. 주사와 약 처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전문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료 후 주사를 맞고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은 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너무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론 안도감, 또 한편으론 묘한 울컥함. 주말 저녁임에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요일에 병원을 간다고 하면 대부분 비웃음을 사거나 월요일까지 참아야지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거든요.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 진통제 효과가 서서히 퍼지자 저는 창밖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고 창밖 건물에 비친 불빛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느껴졌어요. 에밀리, 조금 괜찮아졌어? 소연이 제 방에 들러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작은 요구르트를 제게 건넸습니다. 한국에선 대상포진 걸리면 꼭 유산균 먹으라고 하거든. 속 비우지 말고 조금씩 먹어봐. 그 작은 배려에 저는 말없이 그 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고 어디에도 소속된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소연은 아침 일찍 다시 제 방에 들렀고 애나도 과일을 한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셋이서 함께 앉아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던 그 시간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말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열려 있는지, 진료가 가능한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 모두가 함께 돌보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한국이 좋다는 감정이 아닌 내가 살아도 괜찮을 곳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던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그저 짧은 문화체험, 특별한 추억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열흘이 지난 지금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좋았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라에서 제가 비로소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무언가를 강요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시민들의 태도. 그리고 학생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시험 기계가 아닌 미래의 동료로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귀국 비행기 날 공항에서 김소연과 애나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소연이는 작게 접은 손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언제든 다시 와. 여기는 널 환영해. 그 말이 유난히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펴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열흘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단 걸 나는 믿어.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공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언어, 하지만 낯설게만 느껴지는 분위기. 입국 심사줄에서 다투는 사람들, 짐칸 앞에서 짜증내는 모습들. 무엇보다 다시 첼트넘 교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돌아온 첫날부터 또다시 시작된 총기 대피 훈련. 사이렌 소리에 책상 밑으로 몸을 숙이며 저는 속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까? 며칠 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여행에 취해서 그런 것 아니냐, 충동적인 판단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씩 설명하자 두 분 모두 점차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생을 사람처럼 대하는 나라였어요. 모두가 바쁘지만 정돈돼 있었고 작은 배려가 일상 속에 녹아 있었어요. 저 그곳에 다시 가서 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싶어요. 며칠 뒤 아버지께서 제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엔 한국어 교재가 들려 있었고 말없이 그것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럼 제대로 준비해보자. 그날 이후 저는 첼트넘을 자퇴하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국어를 배우고 김소연과 영상통화로 정보도 얻으며
차근차근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서울을 다녀온 몇몇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다들 이례적인 케이스로만 생각했지만 곧 이 변화는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고 영국 교육계와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첼트넘 레이디스 칼리지의 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가? 영국 명문학교 학생들, 한국 유학 위해 갭 이어 후 진학 러시. 실제로 몇몇 친구들은 한국의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한국에서 1년간 머물며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미래의 교육을 다시 바라보는 움직임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선택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단지 문화 콘텐츠의 강국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도서관 창가에 앉아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낯선 언어도 점점 익숙해지고 도시의 리듬도 제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매일 아침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선생님, 수업 끝나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친구들, 주말이면 길거리에서 어깨 부딪히며 미소 지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이곳을 집처럼 느낍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건 단 한 번의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단지 추억이 아닌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의 명문학교 학생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에밀리의 결심이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처럼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국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